손흥민은 이제 끝났어요. 방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레전드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올해로 67세이고 영국 런던에서 작은 축구용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벽은 선수들의 쌓인 유니폼과 축구공으로 장식되어 있고 단골 손님들과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제 삶의 큰 기쁨입니다. 손님들이 유니폼을 사러 오면 저는 늘 자랑스럽게 말하죠. 이건 1984년 UEFA컵 우승 때 오시아딜레스가 사인한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 진짜 보물은 단 하나,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의 아버지처럼 저는 40년 넘게 토트넘 시즌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시작해 지금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까지 제 인생의 절반은 이 팀과 함께였어요. 1966년 8살이던 저를 아버지가 처음 경기장에 데려가셨죠.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윌리엄, 이게 우리 팀이다. 승리하든 지든 평생 응원해야 한다. 그날 푸른색과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59년째 토트넘은 저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맥주 한 잔을 들고 응원을 할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제 아내 마가렛은 연애 시절의 제 축구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1983년 아스날과의 노스 런던 더비에서 제가 너무 열광하자 윌리엄, 축구와 나중에 누가 더 중요해? 라며 투덜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렛도 토트넘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특히 2015년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로는 완전한 팬이 됐어요. 여보, 오늘도 소니가 골 넣을까? 라며 경기 전마다 묻는 모습은 정말 귀엽습니다. 우리 집에선 손흥민을 소니라고 부릅니다. 그의 겸손한 미소와 열정적인 플레이는 마가렛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저런 좋은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니 정말 행복해라고 자주 말해요. 우리 가족도 토트넘 사랑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아들 리처드는 런던에서 회계사로 일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와 경기장에 다녔어요. 숫자를 좋아하는 리처드는 축구보다는 계산기를 더 사랑했지만 경기장에서 아버지와 보낸 시간은 그에게도 특별한 추억이에요. 리처드의 아내 사라는 프랑스 출신 요리사로 처음엔 축구에 무관심했지만 이제는 경기날이면 음식을 만들어 응원합니다. 대학생 손자 올리버는 축구광입니다. 체육학을 전공하며 지역 아마추어 팀에서 공격수로 뛰고 있죠. 가게 벽에는 1984년 UEFA컵 우승 당시 선수들이 사인한 유니폼이 걸려 있습니다. 그때 저는 26살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경기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했어요. 그 유니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그 후로 긴 세월 동안 토트넘은 우승과 멀어졌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토트넘은 제 삶의 중심이었으니까요. 2015년 손흥민이 오기 전 토트넘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08년 리그컵 우승 첼시전 2대1 승리가 마지막 트로피였고 그 이후로는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었죠. 2013년 가레스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후 팀은 큰 공백을 느꼈어요. 2013년 5월 19일 선덜랜드전 1대0 승리에서 베일이 넣은 결승골을 보며 마가렛과 저는 환호했지만 그가 떠난 후 상실감이 컸어요. 또 우리의 스타가 떠났네. 마가렛이 한숨 쉬며 말했죠. 저는 걱정 마. 새 스타가 올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해리 케인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2014-15 시즌 토트넘은 리그 5위 승점 64에 그쳤고 팬들 사이에선 언제쯤 우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경기 후 펍에서 마가렛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 토트넘에게도 행운이 찾아올 거야. 마가렛의 그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 시절 가게에 걸린 1984년 유니폼을 보며 옛 영광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라며 혼잣말을 하곤 했죠. 2015년 8월 28일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다는 뉴스가 발표됐을 때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단골 팬들이 모여 코리아, 쏜, 프리미어 리그에서 잘할 수 있을까? 라며 열띤 토론을 벌였죠. 어떤 이는 분데스리가와는 다르다며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손흥민의 분데스리가 경기 영상을 찾아봤어요. 2014년 10월 18일 샬케전사 대3 승리에서 빠른 드리블로 수비를 제치고 넣은 골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공을 잡는 순간부터 골문까지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 침착한 마무리는 이미 스타의 기질을 보여줬어요. 그날 저녁 마가렛과 함께 손흥민의 과거 골 모음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 선수는 뭔가 달라. 스피드도 있고 양발을 다 써. 토트넘을 바꿀 거야. 마가렛은 당신 나중에 또 실망하는 거 아니야? 라며 웃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뛰는 모습은 마음에 들어라고 덧붙였죠. 그날 밤 우리는 손흥민의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가게에 손흥민의 유니폼을 걸 공간을 미리 생각해둔 것도 그때였어요. 2015년 9월 13일 선덜랜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1대0 승리에서 손흥민이 토트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저와 마가렛은 관중석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후반 59분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자 경기장이 술렁였죠. 그의 첫 터치부터 공이 발에 착 달라붙었어요.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며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은 날카로웠죠. 비록 골은 없었지만 그의 빠른 스프린트와 적극적인 움직임은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어요. 경기장 곳곳에서 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기 후 펍으로 향하는 길에 마가렛이 말했어요. 여보, 저 한국 선수 정말 빠르더라. 열심히 뛰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시작이야. 소니는 큰 선수가 될 거야 라고 답했죠. 집으로 돌아와 리처드에게 전화했어요. 리처드, 오늘 손흥민 봤어? 앞으로 굉장할 거야. 리처드는 아빠 아직은 모르죠라며 웃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손흥민은 특별한 선수구나. 2015년 9월 20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1대0 승리. 후반 68분 에릭 라멜라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오른발로 깔끔한 슈팅을 날렸어요. 공은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죠.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니가 해냈다. 라고 소리쳤고 주변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기뻐했죠. 그 순간 경기장은 쏜하며 환호로 가득 찼어요. 그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어요. 토트넘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순간이었죠. 경기 후 손흥민이 관중석을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마가렛이 말했어요. 여보, 저 선수 웃는 얼굴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져. 팬들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날 손흥민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첫 시즌은 쉽지 않았어요. 프리미어 리그의 강한 피지컬과 빠른 템포는 손흥민에게도 도전이었죠. 부상과 적응 문제로 선발 출전이 들쭉날쭉했어요. 2015년 10월 4일 스완지 시티전이데이 무승부에서 손흥민이 기회를 놓쳤을 때 일부 과연 성공할까? 라며 의구심을 보였죠. 펍에서 만난 단골 팬톰이 저 친구 프리미어 리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했지만 저는 반박했어요. 톰, 기다려봐. 소니는 해낼 거야. 2016년 4월 1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 3대0 승리에서 손흥민은 결승골을 넣었어요. 후반 71분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크로스를 받아 침착하게 마무리했죠. 경기장이 환호로 가득 찼어요. 마가렛과 저는 소니를 연호하며 기뻐했죠. 그 골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는 첫걸음이었어요. 경기 후 펍에서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며 맥주잔을 들었어요.
윌리엄, 내가 맞았어. 톰이 웃으며 말했죠. 2016-17 시즌에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아래 손흥민은 날개를 달았어요. 리그 14골 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핵심으로 우뚝 섰죠. 2017년 4월 8일 왓포드 전사대형 승리에서의 두 골은 잊을 수 없어요. 첫 골은 후반 39분, 박스 밖에서 날린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었고, 두 번째는 후반 44분, 델리 알리의 패스를 받아 침착한 마무리였죠.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했어요. 마가렛은 여보, 소니가 진짜 레전드가 될 거야. 라며 흥분했죠. 저는 이미 레전드 아니야? 라고 웃으며 답했어요. 그 시즌,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자가 아니었어요. 팀 동료들과의 호흡, 경기장 안팎에서의 겸손한 태도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2017년 2월 26일 스토크 시티전 4대0 승리에서 해리 케인과 주고받은 패스는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어요. 손흥민이 케인에게 공을 내주고 다시 받아 골을 넣는 모습은 완벽했죠. 경기 후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은 늘 따뜻했어요. 마가렛은 소니는 골도 잘 넣지만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게 더 대단해라고 말했죠. 저는 가게에 손흥민의 사진을 한 장 더 걸었어요. 2017에서 18 시즌에 손흥민은 리그 12골 6어시스트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어요. 2017년 12월 13일 브라이튼전이 대형 승리에서의 골은 예술이었죠. 후반 87분, 박스 밖에서 왼발로 가마차기 슈팅을 날려 골문 상단을 뚫었어요. 저와 마가렛은 경기장에서 숨을 멈추고 지켜봤죠. 여보, 저런 골은 처음 봤어. 마가렛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시즌 말, 군 복무 이슈가 불거졌어요. 2018 러시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마가렛이 소니가 군대 가면 어쩌지? 라며 초조해했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소니는 해낼 거야 라고 위로했죠. 2018년 9월 1일 한국이 아시안 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2대1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어요. 새벽에 마가렛과 거실에서 TV를 보며 박수를 쳤어요. 여보, 소니가 자유야. 마가렛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2018-19 시즌은 토트넘 역사에 남을 시즌이었어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올라갔죠. 손흥민은 그 중심에 있었어요. 2019년 4월 17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8강 2차전은 4대3 승리, 합계 4대4, 원정 다득점 승. 손흥민은 전반 7분과 10분, 두 골을 넣으며 팀을 4강으로 이끌었어요. 첫 골은 빠른 역습 후 침착한 마무리, 두 번째는 강력한 왼발 슈팅이었죠. 저는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마가렛도 소니가 우리를 구했어. 라며 울먹였죠. 아약스와의 준결승 2차전 2019년 5월 8일 3대2 승리, 합계 3대3, 원정 다득점 승은 기적이었어요. 1차전 0대1 패배로 절망적이었지만 손흥민은 후반 초반부터 맹활약했어요. 루카스 모우라의 해트트릭이 빛났지만 손흥민의 헌신적인 움직임이 바탕이었죠. 후반 추가 시간 모우라의 결승골이 터졌을 때 마가렛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윌리엄, 우리가 결승 간다고. 마가렛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19년 6월 1일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 전형 때의 패배. 저와 마가렛은 런던의 펍에서 팬들과 함께 봤어요. 전반 2분 페널티로 실점하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손흥민은 끝까지 뛰었지만 골은 터지지 않았죠. 경기 후 손흥민이 고개를 숙인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마가렛이 말했어요. 여보, 아쉽지만 결승까지 갔잖아. 자랑스러워.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펍에서 팬들이 소니 사랑해를 외쳤고 저도 따라 외쳤어요. 손흥민의 눈물은 우리에게도 아픔이었지만 그의 노력은 모두를 감동시켰죠. 2020년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가 시작됐어요. 40년 넘게 경기장에서 응원했는데 갑자기 TV로만 봐야 했죠. 처음엔 답답했지만
마가렛과 집에서 경기를 보는 새로운 재미를 찾았어요. 2020년 9월 20일 사우샘프턴전 5대2 승리에서 손흥민이 사고를 넣었어요. 해리 케인의 패스를 받아 연속으로 골망을 흔들었죠. 첫 골은 전반 45분 케인의 롱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마무리했고 후반에는 3골을 더 넣었어요. 저와 마가렛은 거실에서 춤을 췄어요. 2019, 2021년 조세 무리뉴 감독 시기는 복잡했어요. 방어적인 축구는 토트넘의 DNA와 맞지 않았죠. 하지만 손흥민은 2020-21 시즌 17골 10어시스트로 빛났어요. 2020년 12월 6일 아스날과의 노스 런던 더비 대형 승리에서 손흥민은 전반 13분 박스박 가마차기 골을 넣었어요. 공이 골문 상단에 꽂히자 펍이 떠나갈 듯 했어요. 마가렛이 소니는 더비에서 항상 강해 라고 했던 말이 맞았어요. 2021년 11월 안토니오 콘테가 부임하며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2021-22 시즌 손흥민은 23골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올랐어요. 2022년 5월 7일 레스터 시티 전 3대1 승리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첫 골은 전반 22분 프리킥, 두 번째는 후반 60분 헤더, 세 번째는 후반 79분 강력한 슈팅이었어요. 마가렛은 우리 소니가 이렇게 멋있었나? 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감동받아 눈시울이 붉어졌죠. 2022-23 시즌은 힘들었어요. 팀은 리그 8위, 승점 60에 그쳤고 손흥민도 부상과 컨디션 저하로 10골에 머물렀어요. 인터넷에서는 손흥민은 끝났다. 방출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죠. 우승하지 못하면 레전드가 아니다라는 비판도 들렸어요. 펍에서 톰이 손흥민이 예전 같지 않아라고 했지만 저는 반박했어요. 톰, 소니는 돌아올 거야. 마가렛도 위로했어요. 여보,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소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저도 믿었어요. 손흥민은 쉽게 무너질 선수가 아니에요. 2023년 여름,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며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찼어요.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후 많은 이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기대했어요. 2023-24 시즌 초반 손흥민은 리더로서 팀을 이끌었어요. 2023년 9월 16일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이 대1 승리에서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넣었어요. 박스 안온전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했죠. 마가렛은 소니가 진짜 리더가 됐네라며 감탄했어요. 물론 소니에게 시련도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아시안컵 요르단전 전날 손흥민이 이강인과의 다툼으로 손가락이 탈구됐다는 뉴스가 런던까지 전해졌어요. 가게에서 BBC를 통해 소식을 접한 저는 깜짝 놀랐죠. 소니가 왜 다쳤대? 마가렛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뉴스에 따르면 2024년 2월 6일 저녁 한국 대표팀 식사 자리에서 젊은 선수들이 탁구를 즐기기 위해 일찍 자리를 뜨려 했대요.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팀 결속을 위해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이강인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했어요. 여보, 소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마가렛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더 찾아봤어요. 영국 더선은 손흥민이 요르단전 전날 동료들과 언쟁 중 손가락 탈구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죠. 이강인이 손흥민을 밀치며 다툰 끝에 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건 손흥민이 다음 날 2월 7일 요르단과의 4강전에 붕대를 감고도 풀타임 출전한 거였어요. 윌리엄, 소니가 붕대 감고 뛰는 거 봤어? 저런 정신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마가렛이 TV를 보며 감탄했어요. 비록 한국은 0대2로 졌지만 손흥민의 헌신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죠. 며칠 뒤 논란이 커졌어요. 일부 팬들이 이강인을 비판하며 팀 정신을 해쳤다고 했고 심지어 광고 계약까지 끊겼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강인이 손흥민을 다치게 했다니 실망이야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소니는 이런 일로 동료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지켜봐. 곧 이강인의 사과가 전해졌어요. 2월 14일, 이강인은 SNS에서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앞으로 형들을 도와 더 좋은 선수,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마가렛은 이강인이 반성하는 거 보니 마음이 놓여라고 했지만 저는 손흥민의 반응이 더 궁금했어요. 그러던 중 2월 21일 이강인이 런던으로 손흥민을 찾아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강인은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긴 대화를 통해 주장의 무게를 이해했고 자신을 돌아봤다며 진심을 전했죠. 손흥민도 같은 날 SNS에서 답했어요.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했다. 앞으로 좋은 사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며 팬들에게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보, 소니가 얼마나 큰 마음을 가졌는지 봐. 저런 리더가 어디 있나? 마가렛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아들 리처드와 통화했어요. 아빠, 손흥민이 이강인을 용서한 거 보셨어요? 진짜 대단해요. 살아도 프랑스에서도 이런 리더십은 드물어요. 소니는 진짜 특별해라며 감탄했죠. 펍에서 팬들과 이야기하며 손흥민의 포용력에 감동했어요. 토미 윌리엄, 내 말이 맞았어. 손흥민은 그냥 선수가 아니야라고 했죠. 저는 맥주잔을 들며 답했어요. 톰, 소니는 레전드야. 경기장 밖에서도. 손흥민의 진짜 위대함은 축구는 물론 동료를 품고 팀을 하나로 만드는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1월과 4월에 클린스만이 CBS에서 손흥민 마이너스 이강인을 또 언급했어요. 이강인이 농담을 잘못했고 손흥민이 때렸다며 팀 분열을 강조했죠. 마가렛은 화가 나서 여보, 클린스만이 자기 무능을 감추려고 소니를 끌어들여 라고 했어요. 리처드는 아빠, 팀을 못 이끈 건 감독 탓인데 왜 소니를 비난해요? 라며 분개했죠. 올리버도 할아버지, 손흥민은 화해로 팀을 뭉쳤어요. 클린스만은 책임 회피만 해요. 라고 했어요. 클린스만은 한국 대표팀 감독 시절 잦은 외유와 전술 부재로 비판받았죠. 2024년 아시안컵 요르단 전형 때의 패배에서 팀은 무기력했고 그의 지도력 부족은 명백했어요. 손흥민은 부상에도 뛰며 리더십을 보여줬는데 클린스만이 이를 이용해 논란을 키우자 우리 가족은 실망했어요. 저 모양이니까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아직 백수지. 마가렛의 말이 딱 맞았죠. 2025년 5월 21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 25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고 17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렸어요. 손흥민은 후반 22분 히샬리송 대신 교체 투입돼 경기를 마무리했고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렸죠. 저와 마가렛은 런던의 펍에서 팬들과 함께 경기를 봤어요. 골이 터졌을 때 펍은 함성으로 가득 찼고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여보, 소니가 해냈어. 마가렛이 소리쳤고 저는 소니가 레전드가 됐어. 라고 답했죠. 경기 후 손흥민이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BBC는 손흥민의 첫 우승 트로피라며 그의 포효하는 사진을 메인에 실었고 토트넘 인스타그램은 최초의 한국인 주장 우승 역사를 만드는 레전드라고 썼어요. 마가렛이 여보, 우리 소니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라며 눈물을 닦았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관중석으로 달려가 아버지 손흥정 씨를 끌어안았어요. 화면 속 손흥민은 펑펑 울고 있었죠. 아버지는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펍에서 팬들은 소니, I love you를 외쳤고 저도 따라 외쳤어요. 마가렛은 눈물을 닦으며 윌리엄, 소니가 저렇게 우는 거 처음 봐. 얼마나 벅찼을까? 라고 했죠.
저는 42년 기다린 우리 마음과 같을 거야 라고 답했어요. 소니의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축구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저는 불태울 테니까. 그런 모습만 항상 즐겨봐 주시고 같이 웃어주시고요. 같이 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같이 좋아해 주시고 항상 옆에서 지금처럼 항상 거친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 막이가 되어 주시고 눈이 올 때면 또 따뜻한 집이 돼 주시는 그런 팬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앞에서 우승 퍼레이드가 열렸어요. 저와 마가렛, 리처드, 사라, 올리버까지 온 가족이 함께했어요. 수만 명의 팬들이 소니를 외쳤죠. 손흥민이 오픈탑 버스에서 태극기를 두르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올리버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손흥민이 우리한테 손 흔들었어요. 사라는 이런 날이 또 올까? 라며 웃었고 리처드는 이게 진짜 축구지라고 말했죠. 퍼레이드에서 팬들이 부르는 응원가는 런던 거리를 울렸어요. 사람들은 우승이 레전드를 만든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손흥민이 레전드인 이유는 트로피 때문이 아니에요. 2015년부터 10년 동안 보여준 헌신, 팬에 대한 사랑, 겸손한 자세,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그를 레전드로 만들었죠. 경기 후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팀 동료를 배려하는 태도, 비판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하는 모습. 이 모든 게 손흥민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마가렛이 최근 말했어요. 여보, 소니를 보면서 우리도 많이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겸손한 것. 정말 그래요. 손흥민은 축구 실력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를 감동시켰어요. 올리버와 자주 축구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저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죠. 올리버,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야. 소니처럼 최선을 다하고 팀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 그게 진짜 레전드야. 손흥민은 끝났다. 방출해야 한다. 우승 없이는 레전드가 아니다라는 말들은 이제 사라졌어요. 2025년 5월 22일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가치를 증명했죠. 하지만 저는 믿어요. 그는 2015년 첫날부터 레전드였어요. 첫 골,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활약, 주장으로 팀을 이끈 순간. 모든 순간이 그를 레전드로 만들었어요. 우승은 그저 그 사실을 확인해 준 것뿐이에요. 67세의 제가 42년을 기다린 우승의 기쁨도 소중하지만 손흥민이 10년 동안 보여준 모든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제 가게에는 그의 쌓인 유니폼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걸려 있어요. 손님들이 묻죠. 손흥민이 정말 레전드인가요?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아주 예전부터 레전드였어요.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부터 우린 알았죠. 소니가 특별하다는 걸 말이죠. 앞으로도 손흥민은 더 많은 기쁨을 줄 겁니다. 아직 30대 초반이니까요. 언젠가 은퇴하더라도 토트넘 팬들의 마음속에서 그는 영원한 레전드로 남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동 선물 올림.